먼저 지난주에 잠깐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조선열전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강의하는 중에 조선열전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사기 조선열전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사 전공이 아니었고요. 원래 한국사 전공이었습니다. 대학원 들어갔을 때 한국사를 전공했고, 한국사 가운데에서도 한중관계사가 제 전공입니다. 한중관계사 가운데에서도 고대 한중관계사입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가 건국할 무렵에 고구려 초기 대외관계사가 저의 석사 논문이었거든요. 고대 한중관계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될 편 가운데 하나가 사기 조선열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고조선 멸망사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기 130권 가운데 제 115, 115번째 조선열전이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조선 멸망사더라 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역사를 고조선으로부터 출발하는 걸로 인정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고조선을 다루고 있는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고조선을 다루고 있는 기록하면은 삼국유사가 얼핏 떠오르시죠, 그죠? 당군신화를 비롯해서 삼국유사가 있지만 사기하고 삼국유사하고는 시차는 천몇백 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료로서의 가치는 삼국유사하고 사기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일단. 그죠? 예. 그 어떤 기록보다도 첫 번째 중요하다. 한국 역사를 다루고 있는, 한국 고대사를 다루고 있는 기록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오래된 기록일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무슨 기록이라고 그랬죠? 고조선 멸망사. 고조선은 몇 년도에 멸망했습니다. 아시는 분 손 들고 대답해 주세요. 여기 책이 4권이 있다. 예. 기원전 108년. 야. 지난주에 제가 수준 낮다고, 수준이 좀 별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수준이 올라가셨어요. 그죠? 기원전 108년입니다. 그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외우기 어렵지 않으시죠? 불교의 108번뇌 생각하시면 돼요.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합니다. 기원전 109년에 한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햇수로 2년만, 만 1년 만에 고조선이 멸망하는데, 장렬하게 싸우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분으로 망합니다. 그 멸망 경과를 기록해 놓은 책이 조선열전입니다. 자, 그리고 기원전 108년이 나왔습니다, 연도가. 그럼 108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 그러냐? 사마천에 태어난 해를 아시는 분? 두 권은 안 됩니다. 다른 분. 사마천에 태어난 해. 특별한 분이셨구나. 그죠? 뭐, 어른 분을 좀 찾아보세요. 찾아가지고 얼른 손을 들어주세요. 예. 예, 기원전 145년. 제가 거기까지 못 가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예. 기원전 14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원전 108년은 사마천 나이 몇 살이죠? 산수가 잘 안 되세요? 기원전 145 빼기 108 하면 되잖아. 거기다가 우리 나이로 플러스 1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38살.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을까요? 조선열전의 기록이 고조선 멸망사다. 그런데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망했다. 그런데 기원전 108년이 사마천 나이가 38살이더라. 1차 사료입니다. 당대사 사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시각 이 장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있는 거를 누군가가 와서 취재해가지고 역사 기록으로 남기면은 그게 제1차 사례. 그렇죠. 지금 현재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무리 사마천 38살의 시점이 떨어져 있어도 불과 몇 달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즉 고조선 정벌에 참전했던 군대가 전부 다 돌아와서 고조선이 멸망하기까지 과정을 보고서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사료가 사료 가운데서도 1차 사료가 있고 2차 사료가 있고 3차 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료가 있고 간접 사료가 있듯이 사료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사료는 1차 사료죠. 왜? 그때 일어났던 내가 살아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것처럼 생생한 기록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열전이 얼마나 중요한 기록인가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고 더더군다나 그 기록이 1차 사료더라. 당대사 사료더라. 그런데 학교나 교과서에서는 전혀 안 가르친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사기 조선열전이 있다 소리 못 들어보셨잖아요. 세계사 배울 때 사마천 사기 정도는 나와요. 그리고 기전체 역사 서술 체제를 창안한 책이다. 이 정도는 나와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 조선열전이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안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도 그 조선열전에 관한 이야기를 대중강의에서도 얘기를 안 합니다. 설사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조선열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얘기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한국 고대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저 기록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연구를 해야만이 고대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대단히 흥미롭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조선열전의 제일 마지막 대목이 뭘로 끝나냐? 그리하여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두었다로 끝납니다. 사군은 아시잖아요. 한사군은 기가 따갑게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놈 사군 이름 외운다고. 그죠? 낭랑, 진번, 현도, 임둔 이거 한사군 이름 외우는 거 다 외웠어요. 그 사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하여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두었다라고 끝난다고요. 조선열전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조선열전 어디에도 사군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천하의 행정구역을 군현제도로 재편합니다. 그 군과 현으로 이루어진 행정체제가 중국 왕조와 국가의 행정체제가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자 문화권에 있는 나라한테 다 군현제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군이 남아있고 그죠? 중국은 군은 없습니다. 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만들어 놓은 지방행정체제인 군현제도가 얼마나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제도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나라 때 중국은 이제 그 당시에는 군이 컸어요. 군현 아닙니까? 그죠? 엄청나게 큽니다. 큰 군 하나는 우리나라만 하니까. 사군을 두었다라고 나왔으면 군의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왜? 한나라의 다른 군 이름들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군수 이름까지 나온다. 그런데 힘겹게 2년에 걸쳐가지고 고조선을 정벌을 해놓고 난 다음에 사군을 두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고 군의 이름이 없는 건 첫 번째 뭔가 곡절이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군을 실질적으로 두어가지고 고조선 영역에다가 군을 4개 군을 두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나라가 군수를 보내가지고 통치를 했으면 당연히 군의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사기에는 군의 이름이 없어요. 그럼 이 군의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 뒤에 기록이 나옵니다. 중국 역사책 가운데서도 사기 다음에 나오는 역사책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그죠? 원래 오리지널 기록이 사기에 군이 없다라는 걸 가지고 출발해야지 뒤에 나오는 기록을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기록 가지고 낭낭현도 진본 임두를 얘기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곡절이 첫 번째 곡절이다. 그죠? 두 번째, 고조선 정벌에 참여했던 장수들 대부분이 처형당합니다. 고조선 정벌에 고조선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장수들이 거의 대부분 다 처형당합니다. 이게 두 번째 곡절이겠죠. 그죠? 사기 이후에 중국의 정통, 즉 중국 왕조의 정통성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어용 역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책들, 편찬한 역사책을 중국 사람들은 정사라고 부릅니다. 정사, 바를 정자. 이 정사가 24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24사라고 불러요. 그 정사의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할 때는 사마천의 사기가 왕조에 봉사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아부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정통 역사서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사의 24종류 가운데 23종류,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23종류는 관찬사서라고 합니다. 관찬사서는 관에서 편찬했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편찬한 겁니다. 하지만 사마천 사기는 사찬사서입니다. 개인 역사책입니다. 그럼 왜 관찬사서만 쭉 나열되어 있는 24사 가운데 사기가 제일 첫 번째 올라가 있냐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워낙 뛰어나서 그렇습니다. 워낙 뛰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종류의 역사책이 모두 다 사마천이 창안한 기전체라고 하는 역사 서술 체제로 서술을 해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만들어놓은 역사 서술 체제가 후대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중국 정사의 모범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어도, 보기 싫어도, 꼴 보기 싫어도, 미워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역사서라고 부른다. 절대 역사서는 괜히 붙인 게 아니고 반지의 제왕에서 갖다 딴 겁니다. 반지의 제왕 보면 절대 반지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마천 사기 조선열전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립니다.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한중 관계사 고대사를 공부해서 조선열전을 접하고 전문가들의 논문을 읽어보고 뭐 학술 세미나 같은 걸 볼 때마다 참여할 때마다 사기 조선열전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떤 학자는 조선열전의 평점을 A+를 주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극히 드뭅니다만 두 번째 어떤 학자는 F학점을 줍니다. 몹쓸 기록이라고. 중화주의에 철저하게 물든 중국 사람 위주로 써놓은 기록. 왜? 멸망사 기록이니까 가슴 아프다 이거죠. 예. 굉장히 싸구려 내셔널리즘 입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에 평균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21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계양도서관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사마천 사기를 강의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마천 사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랬도. 아무리 박하게 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사기에 대한 기본적인 평점이 있다니 평균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마천 사기 평균 점수를 아무리 우리가 박하게 줘도 B+라고 줍시다. 점수를 매길 수도 없는 책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조선열전에 대한 점수도 B+ 근처에는 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마천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조선열전만 엉터리로 기록합니까? 역사학자들은 사식이라 그래가지고 역사학자의 식견이라는 게 있고 재주라는 게 있습니다. 재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배운 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경지가 있는 겁니다. 사마천의 삶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 깊이 있게 훑어보면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춘 전무후무한 역사학자고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선열전에 대한 평가만 달라지게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조선열전도 사기 전체 평점, 평균 점수에 두고 공부할 생각을 해야죠. 그죠?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이게 점수가 빵점이다 아니다 믿을 만한 기록이다 아니다 이 시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 자신의 학문의 천박한밖에 드러내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음흉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슨 음모가 도사리고 있냐.
일제시대 때 식민사학자들이 식민사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문화통치합니다.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꾼다. 이거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자, 힘으로 눌러봤더니 잘 안 되더란 얘기죠. 반발이 심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는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문화통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주는 겁니다. 폐간시켰던 신문도 복간시켜주고, 그러면서 제일 역점을 뒀던 게 뭐냐 그러면 친일파 양성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의 친일파를 양성합니다. 돈과 그다음에 자리와 그죠, 권력 가지고 회유를 해가지고 친일파들은 뭐 대량으로 양산하는 거죠. 그 친일 흔적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역사에 발목을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곳곳에서. 왜? 해방 이후에 친일 청산을 못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역사는 여러분들 원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세요. 역사는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두 개의 원의 교집합입니다. 원이 두 개를 이렇게 그리면 만나는 지점이 생기죠. 그죠? 이렇게 교집합이죠. 교차되는 지점이야. 왼쪽 부분의 원을 과거라고 하고 오른쪽 부분의 원을 미래라고 한다면 과거하고 미래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현재입니다. 근데 과거가 미래 부분을 많이 잠식하게 되면 미래 부분이 줄어들죠. 현재하고 과거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과거 청산이 왜 중요하냐? 미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집안에서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부둥켜 안고 울고 털고 사과하고 그죠? 예. 용서하고 넘어가면은 미래가 밝아지지만 그게 생략이 됐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앙금이 남는 거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감정의 앙금이 남는 거하고 역사의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현재의 발목을 잡는 거죠. 사실은. 현재의 발목을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미래의 부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많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식민전제의 청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남긴 뭐 몇 가지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명언이 뭐냐. 역사는 그 자체로 뒤끝이다. 역사는 그 자체로 뒤끝입니다. 뒤끝 장렬입니다. 잠시 유보하는 법은 있어도 건너뛰지는 않습니다. 역사평가는.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10년 가까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 부분을 청산하기 위한 작업들을 적백청산이라는 말로 청산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짧지만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과거가 우리 현재의 발목을 강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게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예. 여러분들이 역사의 다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주역입니다. 우리가 주체입니다. 우리 손으로 뽑아서 만든 사람, 뽑아놓은 사람이 이렇게 망쳐놨어요. 그죠? 예. 제가 기업인들이나 이런 강의를, 정치인들한테 강의를 하면은 꼭 마지막 때 특히 선거가 닥치면요. 저한테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누굴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맛을 아냐. 한 숟갈만 떠먹어보면 알지. 그런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2번씩이나 했습니다. 제가. 그 바닷물을 결국은 온 국민이 다 마셔가지고 배가 터질 지경이 돼버렸잖아요. 다시 개어내야 돼. 한 사람을 바꿨더니 세상이 달라졌더라.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0명을 바꿔보자고요. 그죠?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숫자가 300명 된대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꿔놓으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역사 공부, 역사평가, 역사의식,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잘하게 되면 사람 보는 눈도 생깁니다. 그래서 명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지인 논세라고 하는 4글자로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사람을 알아야 세상을 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마천 사학이가 우리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제대로 보게 만드는 눈을 기르게 합니다. 실제로. 아무튼 제 공부가 조선열전으로부터 출발했다. 근데 여기에는 식민사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라. 왜?
식민사관의 가장 핵심되는 사관이 뭐냐 그러면 반도사관이라는 겁니다. 반도사관. 우리나라 역사의 공간을 압록강과 두만강 아래로 한반도로 한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조선직 니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도를 벗어나서 역사 활동을 펼친 적이 없다라는 게 반도사관의 핵심이단 말이죠. 자, 그럼 반도사관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뭔가 자료를 쫙 뒤져봤더니 심지어 만주까지 올라가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이 그 무력을 가지고 중국도 침공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적들, 책들, 중국 책들 다 약탈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고대사, 중국 상고대사를 같이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연구를 해봤더니 딱 좋은 게 뭐예요? 고조선 멸망사가 딱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원이 나오잖아요. 조선열제는 사원을 두었다라고 나오고 나머지 뒤에 기록들은 한사원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사원 위치 미정에다가 열을 올립니다. 사원이 어디 있었을까? 이걸 가지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연구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명을 가지고 과거의 지명을 가지고 현대 지명에도 꽤 맞추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한 왕조가 또는 한 민족과 한 나라가 오랫동안 그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정착되어 있는 그 모양에서 지명을 가지고 연구하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원래 이두를 가지고 지명을 쓰다가 통일신라 후기에 들어와 가지고 한화 정책을 급격하게 추진하면서 중국이 한자 지명을 가져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을 전부 다 한자로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한자가. 그래서 강원도 가면 오대산이 있고 중국의 저 산서성 가면 오대산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지명들 대부분 중국 가면 다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라도 지명을 제가 공부하다가 화순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화순이 있습니다. 화순이 있을까 중국에 설마. 그래가지고 중국 지명을 찾았더니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전라남도 화순은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서 탄광이 있는 지입니다. 화순 탄광 유명해요. 옛날에 교과서에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탄을 캐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화순 탄광이 있어요. 근데 중국 산서성 화순도 탄광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명이 중국 지명을 가져왔을 때 과연 뭘 가지고 가져왔는가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하동에 가면 하동군수 가면 늘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하동군에는 왜 이렇게 중국 지명이 많은지 김 교수님이 좀 연구를 좀 해달라는 거죠. 아, 그걸 왜 내가 연구해요? 그래서 하동군에서 안 하고 웃으면서 그러고 말았는데 하동은 하동 자체부터가 이미 중국 지명입니다. 중국의 하동하면 황하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섬진강이죠. 그 다음에 하동에 가면 악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토지의 무대야. 박경리 선생님. 평사리의 무대가 거기 악양이라는 것이에요. 악양은 중국에 좀 유명한 악양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뭐가 있어요? 동정호가 있어요. 손바닥만한 동정호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산성이 하나 있습니다. 산성이. 그게 고소산성이야. 강서성 소주에 있는 산성이야. 그 산성 밑에 있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 이름이 한산사라는 절이에요. 역시 소주에 있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중국 지명이 나타나는데 분명히 그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한자를 갖다가 쓴 우리나라 지명하고 그 옛날 기록에 나오는 지명하고를 맞춰가지고 위치를 비정시키는 연구 방법은 애시당초 틀려먹은 거다는 얘기죠. 방법론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제국주의 사관의 실중주의 사학을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가져와가지고 고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핑계를 대면서 열심히 온갖 전적들의 기록들이 남아있는 지명들은 막 이리저리 꼬고 일반인들이 봐가지고 하나도 몰라요. 막 그냥 뒤섞어가지고 폐수는 대동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낭낭군은 평안도 주변에 있다. 그렇게 해서 낭낭, 현도, 진번, 임두를 모두 다 한반도 이남으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도사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조선직 니들의 역사의 출발은 처음부터 한나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하는 것부터 출발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나라가 4개의 군을 두어가지고 식민 통치를 했다 이거예요. 한국의 역사는 식민 통치로 또 출발한다. 근데 역사의 무대는
압록강과 두만강 아래쪽에 반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로부터 대륙을 빼앗아 갔죠. 일단 이게 신민사학자들이 치밀하게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교묘하게 또는 아주 사악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고정학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연구 방법입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강력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 땅덩어리 프레임에 걸려버린 거야. 그리고는 그 밑에서 길러낸 친일파 역사학자들, 우리나라 친일파 역사학자들.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치밀히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해방 이후에 이 친일파 역사학자들이 없어졌어야 될 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으로 변신하면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들어가서 국사학과를 장악했대.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학회는 아직도 친일사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강단에 있는 역사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천 사기는 전혀 믿을 만한 기록이 못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쭉 뒤져보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사기 조선 역전이 왜 중요한가라는 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가고 슬금슬금 이거 뭐 패싱이야, 그죠? 요즘 하는 얘기대로 조선 역전 패싱이야. 왜? 여기로 또 파고 들어가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록이 왜 중요한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본을 두었다라고만 되어 있지 사본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정벌에 참여했던 장군들이 거의 대부분 다 처형당하는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한사군 문제나 고조선 문제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강력 프레임에 가두는 겁니다. 땅덩어리가 어디였냐 가지고. 그래서 제야사학자들은 고조선의 땅덩어리를 제일 처음엔 저 요하, 그죠? 오늘날 요동 요서지역이 요하였다가 좀 더 서쪽으로 가서 뭐 대능아, 나나,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학자는 저 북경 근처까지 고조선 땅이었다. 그 다음에 어떤 제야사학자들은 저 중국 땅덩어리가 전부 다 옛날에 다 우리나라 땅이었다. 히말라야까지 다 우리 땅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민족주의가 막 그 안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일제히 시민사학자들이 노린 게 딱 이거라는 거죠. 강력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지금 우리끼리 싸우고 있거든. 여러분들 뉴스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소위 얘기하는 제야사학자들하고 대학에 있는 강단사학자들하고 맨날 싸운다는 거죠. 찌직고 뽑고 싸우고 법정 투쟁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게 왜냐면 일제 식민사관이 만들어놓은 땅덩어리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땅 넓으면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지금 그거 없으면서 저기 지금 실질적으로 역사 연구를 통해 가지고 중국 땅덩어리까지 싹 가서 이게 확정이 돼 가지고 인정받으면 그 우리 땅을 돌려준다 그러면 저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죽으라고. 그죠? 그런 사이에 동북공정을 통해 가지고 동북 지역에 대한 역사 연구나 모든 부분들은 이미 중국이 선점을 해버린 상태였고 하나도 대응 논리는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내부는 내부대로 분열이 되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한국 고대사의 현 주소입니다. 실제로. 진척된 건요. 조선시대 때 실학자들 다산 정량홍 선생 때 그 무렵에 아방강력고를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 땅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꽤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연구 성과에서. 이게 왜 그러냐. 식민사학자들, 일본 일제가 만들어 놓은 식민사학의 강력 프레임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이 프레임을 깨고 나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 가운데 하나다. 사마천 사기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늘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죠? 이런 얘기하고 나면 꼭,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거는 거의 90% 이상이 너는 고조선 땅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냐 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제일 궁금해해요. 왜 맨날 그 땅덩어리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프레임을 얘기를 해줘도 결국 물어보는 거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20년 넘게 사마천 사기의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기 현장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제가 다닌 현장들의 사진을 다 보시게 될 텐데, 사마천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안 다닙니다. 조선하고 관계되어 있는 지역은 일부러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고민 끝에 제가 내린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 사기에 나와 있는, 사기에는 조선열전 말고 다른 외국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흉노에 대한 기록도 있고요. 저 밑에 월남하고 가까운 남월에 대한 기록도 있고, 사람이 실크로드에 관한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조선열전은 동북에 관한 기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에 나오는 다른 민족들에 대한 기록들, 다른 민족들과 관계되어 있는 땅덩어리와 유적지들을 다 먼저 다 다녀보고 남는 땅이 조선 땅이다. 그죠?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 학계에 양심 있는 학자들, 학자한테 무슨 양심 비양심 따지는 건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부한 사람들이 내놓은 믿을 만한 성과들을 전부 다 제가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지역들을, 유적지를 다 탐방하고 나면은 남는 땅이 생깁니다. 이게 100%다 고조선 땅은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고조선 땅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먼저 거꾸로 다녀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조선열전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마천 사기에는 건제 115 조선열전이 있다. 안타깝게도 고조선 멸망사 기록이다. 기원전 109년 한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하기의 과정. 그런데 내부도는 망했다. 그죠? 그리고 이 기록은 한국 역사 기록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조선열전보다 오래된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조선이 나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책은 하나도 없고 다 중국 책입니다. 고조선에 관한 기록 가운데, 나오는 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은 관포지교의 주인공인 관자죠. 관자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정리했다라고 전하는 관자라고 하는 책에, 관자라는 책에 조선이 나옵니다, 실제로. 관중은 제나라 사람이거든요. 오늘날 산동반도에 있었던 제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나라하고 조선하고 무역한 기록이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 기원전 7세기다. 기원전 2세기 후반보다 훨씬 600년 가까이 이전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계도 나오고 기타 중국 쪽 기록에 조선이 다 산발적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기에는 이 조선 말고 또 다른 조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자조선입니다. 네. 기자조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나라 모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기원전 1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록들을 인정한다면은 조선의 역사는 일단 3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식민사학자들이 기자조선도 부정했습니다. 왜? 반도사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사군, 즉 조선열전에 따라서 고조선이 멸망한 때부터 역사를 기록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기자조선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조선을 아예 부정을 해버려요. 가장 오래된 걸 부정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부정이 되고 여기 기원전 108년 멸망한 걸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만조선부터 여기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는 위만조선부터를 고조선으로 인정한 거다. 식민사학자들이 기자조선을 부정해 놓으니까 친일파 역사학자들도 기자조선을 부정을 했어요. 왜? 일단 기분 나쁘잖아. 기자가 조선에 와서 왕이 됐다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따라서 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라는 기록은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뭘 알 수가 있어요? 기자 이전에 이미 조선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서 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를 조선에 봉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기원전 11세기 이전에 조선이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기록은 일단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은 역사 기록은 믿고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기록들과 주변 상황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그 기록의 신뢰성 문제를 연구를 해야지 감정이나 또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왜곡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러면은 그 방법은 틀린 연구 방법입니다. 조선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해결할 실마리들이 사기에는 꽤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마천 사기 조선열전 때문에 이 기록에 관한 국내의 평가가 하도 극과 극을 달리다 보니까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죠? 자세하게 들여다보다가 빠졌습니다. 그죠? 빠져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